네, 부산 강서고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2학년 법과정치 오늘은 3차 시 법치주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왕이나 신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간에 의한 지배다. 왕에 의한 지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치가 아니라 뭐 인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을 통한 그런 지배,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는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법치주의에는 형식적인 것만 갖춘 법치주의와 실질적인 내용적인 그런 부분도 담보된 그런 법치주의를 나눠줄 수 있겠는데요. 이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형식을 갖춘다라고 단순하게 그 정도의 선에 생각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악용되는 그런 사례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어떤 그 장식적인 의미의 우리가 독재를 한다고 해도 대놓고 독재를 하면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어, 독재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것이죠. 음, 수단이 되는 거죠. 법이라는 걸 수단으로 삼아서 전체주의 반대말은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되겠죠.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법치주의가 전락하는 것을 실적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입법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국가의 모든 통치행위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정의 실현 이것이 핵심 내용이겠죠.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좁은 의미로 국민을 말하겠고요. 넓은 의미로 모든 인간의 그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구속되어야 하는 그래서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라는 것이 보이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수단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법의 내용과 목적이 실질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 같은 것, 국민의 지지에 기반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했던 기억이 날 것이고요. 이거는 거의 다 많은 학생들이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의 통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비추어 평가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 법치주의라고 했을 때는 히틀러의 통치가 전형적으로 뭡니까? 법에 의해 있잖아요. 수권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에 불과하다? 형식적 법칙에 불과하다. 왜 이거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리고 이 수권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부 제거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유태인 같은 경우는 그 탄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민들의 인간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는 해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여러분이 드실 때는 결론만 쓸 것이 아니라 뭐 이거는 맞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게 아니라 왜 그런가 수권법이라는 법의 형식이 무엇에 기여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찾아본다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 의미의 법치주의, 실적 법치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절차상 국민의 어떤 그 의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차시, 3차시 법치주의의 의미의 의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